장항선 홍성역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KTX 이음이 있는데요. 이곳 홍성역에서 송산까지 오가면서 막바지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해선 홍성에서 송산을 오가는 서해선 철도가 개통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안중에서 평택을 오가는 평택선도 개통합니다. 세 번째로 신창에서 홍성을 오가는 장항선 전철화 사업도 마무리됩니다. 이 세 개 사업이 마무리되어서 11월 1일 날 개통을 하게 됩니다. 개통식도 11월 1일 홍성역에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홍성역은 서해선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송산에서 내려온 KTX 이음이 이곳까지 당도하게 되고요. 만약에 장래에 이 이남으로, 장항선 이남으로 전철화 사업이 마무리된다면은 군산을 넘어 익산까지, 또 익산에서 목포, 여수까지도 KTX 이음이 다닐 수 있는 조건이 모두 다 갖춰지게 됩니다. 말하자면 거대한 서해축 철도망이 완성되는 셈인데요. 오늘 이곳에 온 것은 그 신안산 섬의 아쉬움을 조금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아니고요. 서해선 KTX 직결 사업을 조금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보시다시피 홍성역은 이 장항선과 신창에서 내려오는 장항선과 그리고 송산에서 내려오는 서해선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이곳에서 만나서 장항, 군산 방향으로 향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홍성역은 조금 부지가 넓은 편입니다. 이곳에서 원래 출발한 KTX가 안중을 넘어서 올라간 다음에 신안산선으로 빠져서 광명을 지나서 여의도로 가는 이 신안산선으로 KTX가 다닐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홍성에서 KTX를 타고 한 번에 서울 시내까지 진입할 수 있다라고 홍보를 했었는데요. 나중에 신안산선이 민간 사업으로 바뀌고 또 민간 사업으로 바뀐 이후에 전동 열차만 운행하기로 하면서 KTX가 사실상 이 서해선에서 출발한 KTX가 서울 중심으로 향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충남에서는 반발이 굉장히 컸었고요. 그 반발, 그러다 보니까 KTX 이음이 대곡이나 김포공항을 가긴 하지만 서울로의 접근성이 조금 떨어진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에 대한 대안을 내놓을 것을 사실상 요구를 했었습니다. 충남에서도 그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었고요. 그에 대한 해법으로 나온 것이 바로 서해선 KTX 직결선이었습니다. 서해선과 경부고속선을 이어주는 직결선을 만들어서 이쪽에서 출발한, 홍성 쪽에서 출발한 KTX 열차가 용산역까지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노선을 새로 만들겠다라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서해선 KTX 직결선 사업은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9월에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이 되었고요. 아마도 10월께쯤이면은 그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충남도에서도요, 이 사업을 굉장히 주목하고 있고 실현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잠시 살펴보면요, 경부고속선, 그러니까 경기 화성 향남에서 평택 청북 서해선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연결선을 만들어주는 사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수원발 KTX 직결선, 인천발 KTX 직결선 사업의 세 번째로 추진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약 7.35km 정도의 연결선을 만들어서 홍성에서 출발한 KTX 열차가 직결선을 경유해서 경부고속선을 올라탄 다음에 금천구청을 지나 용산까지 바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러한 운행 계통을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앞서서 수원발 KTX나 인천발 KTX의 경우에는 오송평택 간 선로 용량이 사실상 부족하다 보니까 그 새로운 KTX들을 운행하는 새로운 KTX들을 충분히 받아줄 여력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선로의 경우에는 서해선 KTX가 경부고속선 향남 인근에서 만났을 때는 평택 오송 구간은 겹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당 구간은 고속선에선 적어도 조금의 여유는 있습니다. 여기서 출발할 KTX를 받쳐줄 정도의 용량은 된다는 말이죠. 정작 문제가 되는 구간은 경부 일반선입니다. KTX를 타보신 분들은 광명까지 굉장히 빠르게 왔는데 광명에서 용산 서울까지 정작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립니다. 그 이유는 그곳에서부터는 더 이상 고속선이 아니기 때문이죠. 근데 그 서울역에서 용산역, 금천구청까지 이르르는 이 경부선 구간이 선로 용량이 사실상 포화 상태입니다. 지난 8월 말에 나온 2023년 철도 통계 연보를 저희가 정리해 봤는데요. 경부 1선,
그러니까 경부선에서 이제 주로 고속열차와 일반 열차가 다니는 구간, 이 중에서 서울역에서 금천구청까지 선로 용량을 확인을 해봤는데요. 편도 주중에는 선로 용량이 222회인데 이 중에 여객 179회, 화물 4회, 총 183회 정도 운행을 한답니다. 용량으로 따지자면은 실제로 최대 용량 대비 한 82.4%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조금 더 높습니다. 선로 용량은 222회로 같지만요. 여객은 187회, 화물 4회, 총 191회 정도 다닌다고 합니다. 백분율로 따지면 86% 정도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실상 선로 용량이 포화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서해선 KTX 직결선 사업과 반드시 함께 얘기되어야 하는 사업이 수색 광명간 고속 전용선 신설 사업입니다. 현재 서울역, 용산역, 그리고 금천구청에 이르는 이 경부 일반 선로를 따라서 KTX가 계속 다니게 할 것이 아니라 그 지하에 고속 전용 선로를 새로 만들어서 용산역이나 서울역까지 KTX가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도록 만드는 사업인데요. 시간도 단축되지만은 현재 포화 상태인 선로 용량을 추가로 확보하는 데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사업입니다. 사실 철도 업계에서는 평택오송 이복선화 사업과 함께 이 수색 광명선이 반드시 해결되어야지 고속열차가 제 기능을 그리고 제 시간에 다닐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고 저도 그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최근 업계에서 전해 들은 바에 따르면 수색광명 고속 전용선 사업이 올해 안에 기본 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근 충남도에서 카드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아쉬움이 컸나 봅니다. SR 수서고속철도와 연결하는 직결선을 또 하나 만들겠다라는 구상을 발표했는데요. 이 사업을 내년에 이제 계획을 짜게 되는 제5차 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드시 넣겠다라는 일종의 선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업비 약 7,258억 정도 이제 추산을 하고 있고요. 아산 탕정 장항선에서 배방 경부고속선까지 약 7km의 연결선을 추가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만든 거를 서울역으로 향하는 게 아니라 수서고속철도를 타고 수서역으로 향하는, 말하자면은 서울 동남부권으로 바로 이어지는 고속선을 고속열차 개통을 만들겠다는 뜻이거든요. 만약에 이 직결선 사업이 실행에 옮겨진다면 이동시간은 그야말로 획기적으로 단축이 됩니다. 현재 충남도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홍성역에서 수서역까지 기존에는 한 110분 정도 이동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배방에서 장항선과 그리고 경부고속선을 살짝 이어주는 연결선을 만들게 되면은 이동시간이 한 65분 정도 밖에 걸리지 않는답니다. 45분 정도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게 되고, 무엇보다 이동 수요가 굉장히 많은 서울 강남 동남권으로 바로 이어지는 고속열차가 새로 생긴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사업도 제가 앞선 사업도 계속 짚어드렸지만 기존 인프라가 이 새로운 고속열차가 운행되었을 때 소화할 수 있는 용량이 어떻게 되는지 꼭 짚어봐야 되는데요. 현재 수서에서 평택 분기, 그러니까 수서고속철도의 이용률은 선로 용량은 한 184회 정도 되고요. 이용률은 한 65% 수준입니다. 주중 주말 비슷한 수준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SRT만 이곳에선 다니고 있는데 SRT만 볼 게 아닙니다. 일단은 수원발 KTX가 개통이 되면요, 지역에서 평택 분기까지 수원발 KTX도 같이 운행을 하게 될 거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지난 3월에 개통한 GTX입니다. GTX가 수서에서 동탄까지 현재 이 선로를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약 15분에 한 대꼴로 운행하고 있는데요. 이 선로에 사실 GTX를 더 투입하고 싶어도 선로 용량의 한계도 조금 있고 SRT와의 안전 문제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이상으로 시간을 단축시켜서 배차 간격을 줄여서 GTX를 더 투입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배방에 연결선을 만들어서 충남 지역에서 서울 동남부를 잇는 KTX 연결선을 만든다는 구상은 저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수서 고속철도의 선로 용량은 포화 상태에 점점 이르게 될 거고요. GTX와 연관성도 또 굉장히 큽니다. 따라서
서로 간의 간섭을 받지 않고 또 서로 간에 충분히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수소 고속철도 이복선화 사업도 사실 지금 구상 중인 단계입니다. 그래서 충남에도 그야말로 새로운 철도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다가올 11월이면 한번 크게 바뀔 거고요. 추후에 신안산선이 개통되고 나서 또 그 이후에 철도망은 계속 확충될 것입니다. 다만 그 와중에 현재 선로 용량 인프라, 즉 서해선 KTX 직결선과 반드시 연계되는 수색 광명선, 그리고 지난 4월 충남이 한 번 더 새롭게 제시한 카드인 배방 연결선, 그 배방 연결선은 수소 고속철도의 선로 용량과 반드시 연계된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철도경제신문 장병극 기자였습니다.